네, 다시 그 남과 북과 남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. 그,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그 거리가 멉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화면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시절에 그냥 도보로 그 북쪽 땅을 밟는 장면인데,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진전된 게 없어서 마음이 참 무척 아픕니다.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3일, 10월 3일입니다. 10월 3일이 독일 통일 기념일입니다. 휴일이죠, 물론 독일에선. 물론 우리도 10월 3일이면 휴일이긴 합니다만 31년 됐네요, 벌써.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45년이 된 시점입니다. 1990년이니까요. 물론 독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. 그런데도요, 그 45년이 지나서 독일이 통일되는 이런 과정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.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남북 통일이라는 것도 어쩌면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몰라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각오여야 하는 것이죠. 당시 통일이 소위 동독 서독의 그 가장 커다란 문제는 소위 경제적 불평등이었다고 합니다. 뭐 사실 실제로 그 국가 경쟁력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차이였었거든요. 이 소위 국가 경쟁력 규모로 보면요. 그런데 한쪽은 우리나라처럼 처음엔 소련이 담당을 했다가 이쪽엔 유엔이 담당을 했죠, 서독은.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독립을 했는데, 그때 동독에는 상당한 기계 공장들을 뜯어서 그 당시 소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독이 경험해야 하는 가난은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서독 사람들 쪽의 사람은 정말 통일은 둘째 쳐놓고 저쪽에 내 가족들, 동독에 남아있는 가족들, 그때도 굉장히 많이 그 동독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독으로 꽤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위 가족들의 이 저게 억지로 된 이별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쪽 사람들 좀 먹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. 그게 30년 전인데 이제 통일돼서 이렇게 그 3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도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소위 동독과 서독이 느끼는 온도 차이, 지역적으로 보면 대단히 심하다고 그래요. 뭐, 뭐 부분 통계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인텔이 그러니까 좀 소위 뭐 학자라든가 선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계급,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속 사람이라고 그럽니다. 거의 90% 정도가. 그리고 이제 소위 일하는 사람,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 칼라 대부분이 동독 사람인 셈인 거죠. 지금 소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요,
이 동독 출신 그 총리입니다. 물론 바탕은 서해 암스테르담이니까 서쪽 분이긴 합니다.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다 동독을 탈출해서 왔는데 소위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 거꾸로 목회자였는데 그분은 그 동쪽에 가면 다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누가 지키냐, 나라도 가서 교회를 돌봐야 된다고 거꾸로 동독으로 가셨던 그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. 이제 그분의 이제 스라로 이 잘하신 분이 지금 소위 가장 존경받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인 셈이죠. 저는요, 우리가 새로운 그런 어떤 소위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주간에 제가 정진호 박사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정말 그분은 그게 중국이든 평양이든 서울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새로운 그 살아갈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가서 몸 바쳐서 산 증인인 셈이시죠.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통일을 말하기에는 꽤 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 소망은 통일보다는 우선 북쪽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하나씩 둘씩 정리해가면서 조금씩 간격을 좁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부는 정부대로, 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, 정치인은 정치인을대로, 또 저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. 37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죠. 우리가 좀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.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요. 우리가 좀 더 많이 포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.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. 이것이 절대로 비굴함도 아니고요. 치욕도 아니에요.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. 정말 웃는 얼굴로, 정말 깊은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. 손에 뭘 쥐고 있어도 좋고, 아니 쥐지 않고 있어도 그냥 맨손이라도 손을 내미는 일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. 지금 많이 어렵죠. 어렵지만 상황이 그래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,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. 뭐 아직도 우리 이 사회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그 여권에서 이인영 통일장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무슨 뭐라 그러죠? PD 계열의 학생 사회운동 계열에 있어서 간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물론 그간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발 한을 좀 푸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쪽과 함께 가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, 부산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, 아니 저 런던까지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내 나라 대한민국이 과거 이탈리아 반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날, 그런 날들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? 저는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종전이 선언되고 개성의 기회가 다시 돌아가고 기찻길이 다시 연결되어서
평양까지 한숨으로 달려가고 의주를 넘어서 연해주까지 또 시베리아를 넘어서 바이칼호스를 거쳐서 저 모스크바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 절로 하나가 되고 절로 통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그때까지만 좀 견뎌 주십사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저 북쪽 사람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고 욕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요 군사 독재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? 예? 인권을 말할 때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들은 우리를 더 인권으로 탄압을 했습니다. 나쁜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인민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.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. 그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잘 살 수 있도록. 어쩌면요 우리 주변 국가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요 오히려 분단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을 잘 길러서 정말 더없이 좋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당장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.